저희 아이는요, 좀 어렵거나 난해한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잘 푸는 편인데 단순 계산 문제에는 좀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수학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잘 읽고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오늘의 주제는 시험을 볼 때요, 저희 아이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입니다. 네, 평소에 공부할 때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자주 하는 학생은 수학을 잘 못한다라기보다 평소에 수학 공부할 때 아주 작은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실수를 자주 하는 학생의 수학 문제집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연습장을 봐도 좀 지저분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집과 연습장을 활용하는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집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집 여백의 문제풀이 과정을 많이 쓰고 그리고 답도 쓰고 그리고 채점한 다음에 채점도 하고 하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특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문제집을 보려고 했을 때 문제집이 지저분하거나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 다 적혀 있거나 답이 적혀 있으면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도 적지 않는 게 좋고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만 하면서 깨끗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문제집을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약점을 파악하려면 자기가 자주 틀렸던 문제 또는 한 번이라도 틀렸던 문제를 다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집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틀렸던 문제는 뭐 빗금 표시, 그 문제를 또 2번 틀렸다 그러면 그 위에 또 동그라미, 그리고 뭐 3번 틀렸다 그러면 그 위에 별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특별한 기호로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체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찍어서 맞힌 문제는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찍어서 맞힌 문제는 답은 맞았지만 자기가 모르는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했다가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찍어서 맞힌 문제도 너는 다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찍어서 맞힌 문제는 그냥 틀렸던 문제랑은 조금 다른 표시를 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다른 과목처럼 노트를 쓰는 것보다는 대부분 연습장을 쓰면서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 연습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실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은 특히 수학에서 쉬운 문제를 실수로 자주 틀린 학생들은 계산 풀이 과정에서 실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수학 연습장을 살펴보면 풀이 과정이 그 수학 문제집의 답안지처럼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저분하게 풀이 과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꼭대기에서 쓰다가 돌려가지고 밑에서 쓰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집에 답을 적었어요. 그리고 채점을 했는데 답이 틀렸어요. 그럼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수학 연습장 사용하는 방법은 수학 연습장의 3분의 1 지점에 줄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분의 2 왼쪽에 이 넓은 공간에는 3분의 2 공간에는 마치 문제집 뒤에 보면 답안지 있죠. 답안지처럼 풀이 과정을 깨끗하게 적는 거예요. 깔끔하게 적고 그리고 나서 그러는 과정에서 지점에다가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측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연습장을 깨끗하게 쓰다 보면 학생들은 나중에 내가 답이 틀렸을 때 어디서 틀렸는지 확실하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풀이 과정에서 틀린 부분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든지
아니면 옆에다가 다른 색깔 펜으로 적어야 돼요. 이것은 예를 들면 숫자를 잘못 썼다. 또는 이 부분은 내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웬만하면 이제 그 부분 다시 안 틀리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답안지를 보고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맞았더라도 풀이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작은 실수들이 없어지게 되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한 문제마다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연습장에 적는 훈련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평소에 푸는 시간에 한 3배에서 5배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학생이나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1시간에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양의 공부가 아니라 질의 공부예요.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수학 실력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 듯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학의 영재도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으로 수학과 과학 관련된 영재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수학, 과학 관련된 사교육비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수많은 영재들 중에 대부분이 사라지고요.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리더들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 영재 수에 비하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이 어떤 교육이 잘못돼서 수학과 관련돼서 많은 리더들이 안 나오는지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문제를 풀려서로 나왔습니다. 1시간에 20문제씩, 30문제씩 풀어주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수학, 과학을 오히려 잘하기보다 못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1시간에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들은 3문제 이상을 풀질 않아요. 그 3문제를 깊이 풀죠. 깊이. 그래서 훨씬 더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사고력들을 키워주고 진짜 수학, 과학을 잘하게 되는 아이들로 만들어줍니다. 쉬운 문제에서 단순한 실수로 꼭 한두 문제씩 틀리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고봉익 대표의 해결책. 문제집은 깨끗하게 사용해라. 문제집에 풀이와 답을 쓰지 말고 연습장을 활용하라. 연습장은 나만의 해설집을 만들듯이 사용하라. 연습장에 공간을 나눠 풀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 반복해서 풀어보라. 한 문제집을 2-3번 풀면서 자신에게 취약한 영역을 찾아라. 수학 문제를 풀 때 반복되는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 여러분도 고봉익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서 꼭 실천해보세요. 오늘 수학 공부와 관련해서 특히 쉬운 문제를 잘 실수한 학생에게 문제집 사용하는 방법과 또 연습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실수도 줄어들게 되고 또 수학도 좋아하게 되고 수학을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학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그리고 유익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연습장 사용 방법을 잘 알려주심으로써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수학을 계속 못하는 아이가 되지 않고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이었습니다.